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장세가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자리를 확실하게 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위터상에서 지난 몇 년간 봐왔던 많은 차트있을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이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그냥 코인 사놓고 그냥 연말까지 그냥 홀딩한다,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어떤 트윗에서 자기의 어떤 그 견해를 많이 어필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의 견해에 차트를 올리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난이도가 높은 시장 상황이고, 알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특히나 이오스라든가 XRP,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그들도,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폭발적인 아마 성장이 있을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주식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펀더멘탈이 있고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 코인들은 행보가 길어질수록 상승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업비트 창을 보시면 폴카닷인가? 네. 폴카닷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하잖아요. 호재를 끌어안고. 근데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폴카닷은 괜찮은 코인이니까. 근데 그 외적으로 상승률 상위 쪽에 있어서 지금 볼륨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막 이렇게 개인들이 관심 갖는 그런 코인들 있죠. 근데 어쩌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건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견디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장세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윗을 보다가 캡처를 했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그렇게 네임드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임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다 개인의 견해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2017년도 차트가 올라갔던 거, 알트코인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2021년도 지금 장세를 이제 예측을 해서 그대로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이 정도까지 상승률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 있었던 거는 장난 같은 장세였죠. 2017년도 연말에 급등을 했다가 2018년도 초반이 들어가면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4분기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마 가상자산 시장은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했던 얘기랑 이제 지금 제롬 연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랑 같이 이렇게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는 대충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의 이제 블라드가 그 2022년 봄이나 여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시 된 건 아닌데 금리 인상 관점이 이제 나오는 거죠. 테이퍼링 시점이 올해 연말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연준에서 지금 어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정도의 금리 인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름이 됐건 아니면 겨울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거나 아마 분명히 인상이 들어갈 거예요. 테이퍼링이 멈추는 시점이 여름 정도 될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회의록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향후 몇 년 동안 금리를 하한선 또는 그 근처로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중국 위에나를 폐허해서 제거시킨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사용자들 서비스를 배제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악재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엄청난 불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중이 빠져있는 장세기 때문에. 대중들 중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중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이 막시멀리스트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비트와 알트코인을 혼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알트코인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장세가 진짜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과연 언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많은 아마 변동성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인가? BSN인가?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배제시킨다. 코인은 비트코인부터 모든 코인 트랜잭션, 모든 코인은 인정 안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또 만들어냈어. 그러고 나서 터키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해요. 터키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은 데요.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도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도를 갖고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중국에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뒷구녕에선 터키에다가 BSN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아마 유럽 쪽으로 아마 그 자기네 아마 확장 라인을 뻗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레이스케일 하면 알아주잖아요. 최고라고 알아주잖아요. 그 배후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근데 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는 거는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이 불과 2년 전? 2년 전만 해도 아마 7조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10조 달러 조금 못 미쳐요. 10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올해 미국에서 뭐 예산 편성 어떻게 한다 인프라 법안과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뭐 5조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대 양적 완화를 진행해도 여기서 운영하는 자산보다 밑에 급이에요. 네, 그 규모로 봤을 때. 근데 어쨌건 10조는 안 되는데 레리 핑크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한마디를 하시네요.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뭐 본인도 확답을 못 한다. 그러나 8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0이 될지 말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화폐의 역할이 크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얘기가 아마 여기 인터뷰에서 아마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이미 뭐 가상자산 시장에 이미 제가 알기로 편입해서 투자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건 이것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시고 다운페이라고 네오코인 CEO죠.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간간히 나와서 본인들 지금 이 확장하는 거 있죠. 본인들 지금 인프라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뭐 크로스체인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차 사슬 교량은 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폴리와 아비투륨의 이러한 협력은 양측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뭐 다른 얘기를 일절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네오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실패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투자자들을 그렇게 화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네오 팀들이 자, 투자자들, 그러니까 홀더들을 똥으로 취급한다. 똥으로 취급한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적인 일례를 가지고 나온 거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텔레그램방, 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극심해질 때 그때를 매수 시그널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홀딩한다, 뭐 성공한다, 장투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변동성이 진짜 커지면은 그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시점을 노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막 쭉쭉 올라가는 시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조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한동안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에 관한 뭐 시작 시점을 11월 달 중순에서 12월 달 중순 정도 이 두 구간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FED에서 또 한마디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나서 양적 완화가 시작될 거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이런저런 견해들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것도 12월 초까지 다시 연기돼서 미뤄지긴 했지만 아마 이 시점은 어느 정도 지나야 트리거가 작용해서 진짜 양적 완화가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알트코인 시장까지 가는 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 봐야 지금 10월 14일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건 테이퍼링의 시작 이후 양적 완화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진 얘기를 간간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진도 6.4짜리가 났고, 러시아에서도 5.8짜리가 났고, 인도네시아 브레고리 쪽이죠, 5.7짜리가 났고, 알래스카에서 6.9짜리 지진이 났고, 하와이에서 6.2짜리 지진이 났어요. 이게 브레고리하고 다 연결돼 있는 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이거 남미죠, 진도 5.7짜리, 그리고 피지가 6.9짜리, 페루에서 5.6짜리 한 번 더 났고, 뉴질랜드에서 5.9짜리, 그리고 미얀마 5.5짜리.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건, 이 지진이 나는 빈도가 계속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향후 몇 년 안에 터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터지든 아니면 북미에서 터지든 뭐 미국 서부 쪽에서 터지든 어쨌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그 브레고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5년이나 10년을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텍사스로 제이미 다이몬, 그러니까 JP 모건이 2주를 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근데 텍사스가 세금 감면 면에서 나쁘지 않아서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JP 모건이 텍사스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마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움직였던 거에 JP 모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도 다 몇십 년을 앞을 보고 100년을 보고 그런 식의 이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요즘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코인베이스 CEO인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뭐 그런 분들이 뭐 반박하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미 알고 있죠.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시스템 설계자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 관해선 이미 관여가 돼 있고 본인도 지분 투자가 이미 우회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앞에서 계속 일삼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대고 반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세계 식량 뭐 가격 뭐 지수 추이해서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지속적으로 5월달까지 127이래요. 그러면 지금 11월로 가고 있죠. 10월달이죠. 그럼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갔단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피부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들 모두 다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돼가지고 전자제품도 제가 보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생산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집 앞에 우리 집안에 뭐 현관문 도어락 있죠. 그것도 뭐 요 최근에 나온 거 괜찮은 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도체 수급이 없어가지고 한 달간 딜레이 됐다가 요 근래 물건이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인 얘기인데,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쉽사리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해서 기다리시면 해증의 순간은 반드시 올 거고, 그에 버금가는 수익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깜짝 놀랄 일이 아마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 다르게 붕붕 뜨는 기분이 느끼실 구간도 분명히 올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힘드신 구간이지만 조금만 참아 보시자.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한 달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멘탈 관리가 거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은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